오늘은 여러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대국민 필독서를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 대국민 필독서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가장 최근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저만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이동진 평론가님도 여러분들한테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이 있어요. 과학책이죠. 센세이셔널이에요. 제가 그 책 추천하면서 여러분 이거 대국민 필독서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국민 필독서라고 추천했던 책이 퓨처셀프예요. 무려 7개월도 넘었어요. 작년 여름에 추천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랜만에 올해 처음으로 대국민 필독서라고 소개해드리는 책이 강인함의 힘이에요. 일단은 대국민 필독서가 되려면은 책도 좋아야 되는데 대중성도 엄청나야 되고 술술 읽혀야 돼요. 술술 읽혀야 됩니다. 왜? 현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성인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 경우가 50%가 넘어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냉정하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을 추천해 드릴 때 이거는 전 국민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책도 좀 잘 읽혀야 돼요. 책도 잘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대국민 필독서만큼은 반드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지막 대국민 필독서가 뭐였냐? 퓨처셀프였는데 여기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읽으신 분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밥 먹고 회의하면서 퓨처셀프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진짜 너무 중요한 인생 철학이에요. 너무 중요한 인생 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힘들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왜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들, 어떤 결과들이 지금 투영되고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힘들고 현재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어 생각보다 바꿀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과거에 했던 것들의 투영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깨달음이 와야 되잖아요. 아, 그럼 내가 뭔가를 지금 잘 선택하고 근시안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내 퓨처 셀프의 좋은 결과들이 반영이 돼서 내 미래의 나에게 빛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늘어나고 이자를 받게 해주겠구나. 인생 이자를 받게 해주겠구나.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퓨처 셀프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명료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행동을 통제를 해요. 더 잘 참고요. 이 참는 게 생각보다 덜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명백한 거 어떨까요? 우리가 담배를 끊고 싶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걸 바꾸고 싶은데 못 고쳐. 이게 나쁜 걸 알아. 나는 너무 바꾸고 싶은데 이게 중독되고 습관이 잘 안 바뀌어. 근데 예를 들면 담배는 누구나 아는 케이스니까 한번 담배로 가볼게요. 내가 10년 후에서 돌아온 거예요. 정말로. 너무 운이 좋게. 다시 10년 뒤로 돌아가서 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10년 후 나의 어떤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뭘 알았냐? 폐암에 걸린 거예요. 폐암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담배 펴서 걸린 거래요. 그 사실을 알았어. 돌아온 거예요. 그럼 담배 피실 수 있으실까요? 못 펴요. 못 펴요. 여러분 미래가 명료하면은 현재가 바뀐다니까요. 그게 퓨처 셀프 철학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가. 1년 뒤 여행을 가요. 그러면 여행 가는 시점 딱 그 순간부터 행복할까? 아니요. 준비할 때부터 행복해요. 막 구글링이나 네이버로 뭐 후기 볼 때도 행복해. 갈 거니까. 뻔히 일어날 사실이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여러분 퓨처 셀프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퓨처 셀프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그걸 명료하게 모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퓨처 셀프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무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이라는 진짜 왕국을 세우면서 가지고 있었던 핵심 철학이 여러분 퓨처 셀프예요. 퓨처 프레스 릴리즈예요. 오늘 이야기를 또 왜 해드리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 정말로 오늘 꼭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퓨처 셀프라는 책을 제가 가까운 지인분 중에 실제로 아마존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세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은 진짜 좀 존경하는 분이에요. 내공이 어마어마해서 만날 때마다 행복해요. 이분은 어느 정도로 제가 존경하냐면은 어제 만나서 이 후기를 들어갖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왜냐면 퓨처 셀프 책을 선물을 드렸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책 어떠셨어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아마존에서는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이제 기사를 읽고 저는 아마존에서 일해본 건 아니니까 이제 어떤 글이나 정보를 통해서 이걸 접하는 거잖아요. 아마존에서는 어떤 개발을 할 때 PR 가져와 보세요. PR. 그게 뭐냐면 퓨처 프레스 릴리즈. 그 프레스 릴리즈 줄임말이에요. PR FAQ라 그런데요. 퓨처 프레스 릴리즈에서 끝나면 안 되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FAQ,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작성이 돼 있어. 제품이 나온 적이 없는데 자주 묻는 질문 FAQ까지 나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PR을 정말로 혹독하게 리뷰를 하고 어느 정도로 PR을 써야 되냐면은 이 가상의 제품에 대해서 가상의 고객이 그걸 써보고 나는 이런 제품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이 제품을 쓰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퓨처 셀프를 그리는 정도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진짜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 미국, 일본에서 다 일해보시고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일을 해보신 분인데 이 책을 읽고 저는 그분 반응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보다 9살 많으신데 선생님 어떠셨나요? 저 이거 읽고 뭐 당연한 거고 진짜 오랜만에 미래 일기를 쓰셨대요. 그분은 좀 진짜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퓨처셀프 20만 명 읽었잖아요. 넘게 읽었어요. 근데 과연 미래 일기, 미래 나한테 책에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써본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국민 필독서 할 때 또 퓨처셀프 얘기 꺼내면서 또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책의 가치를 이 차원을 다르게 만들어서 단순히 책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뮤니티 차원, 어떤 이런 랜선 차원으로 이걸 확장시키면서 또 리마인드해서 맞아, 퓨처셀프 좋은데 까먹고 살고 있었다. 내가 퓨처셀프 까먹고 또 근시안적 결정으로 살고 있었네. 이걸 또 다 같이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제가 서점 투어하면서 얼마나 퓨처셀프가 중요하면은 이 퓨처셀프 팔찌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어요. 제가 또 공지를 하고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다 갈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 강남 한번 갔고 송도 한번 갔잖아요. 제가 광역시는 다 투어 할 거예요. 마지막은 광화문에서 투어를 끝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정도가 대국민 필독서예요. 그래서 이번 대국민 필독서가 뭐다? 강인함. 이것도 여러분 제가 퓨처셀프도 원서로 먼저 봤는데 이건 다 읽지 못하고 제가 강인함의 힘이 이것도 후기가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원서를 킨들로 사서 보는데 이 문장이 나온 거예요. 터프니스, 강인함이란 having the space, 어떤 공간을 갖는 거다. 뭐요? make the right choice,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under discomfort, 뭔가 나쁘고 힘들고 불안한 환경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유 공간을 갖는 거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가 먼저 원서 읽고 고 대표님한테 형 미쳤는데?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강인함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엽적 강인함이죠. 뭐 뼈 부러져도 참고 뭐 몇 시간 버티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강인함이겠지만 진짜 강인함이란 뭐냐면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이게 전부거든요. 3강인가 4강인가에 준비된 내용 중에 우리가 종결 욕구 때문에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종결 욕구가 있고 이 종결 욕구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용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이 종결 욕구를 진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여러분이 강인함의 힘은 레퍼런스가 뒤에 진짜 어마무시해요. 그냥 내가 뇌피셜로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 실험, 과학 실험 결과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 근거로 탄탄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술술 읽혀요. 초강력 대국민 필독서 추천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제가 콘티를 좀 준비해놨는데 제가 준비한 특강 콘티만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29강까지 준비가 돼 있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책이 할 얘기가. 그래서 오늘 가볍게 해보면은 자 여기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강인함. 여기 첫 장 소제목부터 좋아요. 강압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강인한 사람이 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인함은 되게 국소적, 지엽적 강인함이. 한번 읽어볼게요. 끈질기다, 근성있다. 너무 좋죠. 힘들어도 끝까지 해낸다. 극기심, 불굴의 정신, 괴로워도 티를 내지 않는다. 인내심, 여기까지 모두 강인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학생들, 미국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들이 연상한 단어와 구절이다. 이게 연간 단어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최상급 선수들 160명으로 엘리트 스포츠 선수죠.
그러니까 강인함의 끝판왕들이죠. 조사했을 때 가장 언급되는 단어는 인내심이었다. 방금 열거된 표현들을 접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어깨뼈가 막 부러지고 골절된 상황에서도 경기장에 다시 들어가 경기 복귀를 요구하는 미식축구 선수라든지 내셔널 하키 리그, NHL은 진짜 막 정말 빡세죠, 그렇죠? 거의 뭐 준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헬멧 없이도 경기하던 마지막 세대의 선수로 1997년에 은퇴한 크레이그 맥테비시 같은 선수를 떠올린다. 또한 전쟁터에서 부상한 호국 영웅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기를 보살피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한다. 다 강인하죠, 그렇죠? 다시 말해 역경과 고통, 고난을 극복하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인내하고 극기하고 자기를 단련하면서 눈앞에 놓인 난간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강인함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이다. 저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이게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거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압축 성장으로 빨리 성장한 사실 원동력이었어요. 이 강인함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강인함은 여러분 전통적 강인함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책이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 지금 한 진짜 5만 프로 1억 프로 필요한 책이 강인함의 힘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이 시대가 필요한 강인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되게 맹자할 공자할이 아니라 엄청난 구체적 강론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강해지는 법의 구체적 강론이. 그래서 강인한 사람이란 바늘로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나약함을 절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게다가 이 오해는 너무 오래되었다. 그러나 가장 강인한 사람은 단순히 냉혈한이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강인한 사람일 수 있죠. 근데 뭐까지 갖추면 좋냐? 여러분, 구시대적 방식으로 강인함을 길러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마다 수영장 깊은 곳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방법으로 수영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큰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프레질, 안티프레질의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르치자고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인함을 기르고자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걸 배우는 게 강인함의 힘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별표까지 치고 프레질이라고 써놨잖아요. 왜? 실제로 제가 이거의 피해자예요. 어렸을 때 엄마랑 제가 초등학교 되게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보라매 쪽에 수영장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없거든요. 수영을 못해서 겁을 먹고 도망을 나와서 엄마한테 뛰어가니까 젊은 선생님이 저를 뛰어와서 잡아갖고 발목을 잡아서 수영장으로 집어 던졌어요. 사실 그 선생님은 저한테 폭력을 저지르신 거예요. 그건 전혀 강인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가 그럼 그 강인한 방법으로 수영을 마스터했을까요? 저는 그날 수영을 끊었어요. 이건 제 인생 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개연밖에 못해요. 최악이었던 거죠. 안 다친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이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강인함을 착각하고 있었던 게 너무 많구나. 너무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강인함을 길러야 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했었구나. 지금도 여기가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 느낌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불편함과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몸으로 겪는다. 일단은 관전하는 거예요. 관전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모색한다. 강인한 게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불편함이야. 막 때려 부수고 막 뒤집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미쳤네요. 퓨처 셀프랑 연관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강인한 사람이에요. 왜?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롭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바꿀 건데요? 과거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데 수용해야 돼요. 찬찬히 모색해야 돼요. 근시안적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퓨처 셀프 우리가 특강할 때 핵심 어휘가 뭐였어요? 근시안적 결정이에요. 내가 퓨처 셀프로 살아가야 근시안적 결정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 말이에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강인함이다. 뭐야? 퓨처셀프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필독서가 무조건 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괴로움을 헤치고 나간다.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한 사람이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2번 더 읽을게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한 사람이다.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the best decision, right choice, 그렇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찐으로 강인한 사람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최신 과학에 근거한 강인함이 구시대적 방식으로 기르는 강인함보다 성과를 내는 데 효과가 더 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목표에 도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함일 텐데 이거보다도 최신 과학에 근거하는 강인함, 이 시대가 필요한 강인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심지어 퍼포먼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거 좀 줄일게요. 다시 말하지만 이번 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여기 이야기가 제가 극소수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허황된 이론이 아니다. 과학에 근거한 이론이다. 여기 뒤에 여러분 진짜 레퍼런스가 쫘라락 있어요. 레퍼런스가. 2008년에 이스터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이 리더십 스타일과 강인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했다. 농구 선수와 감독 약 200명을 조사한 후 연구진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럼 어떤 농구 선수가 어떤 농구팀이 성공하냐? 뼈 부러져도 참는 데가 성공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강인한 정신력을 고취하는 열쇠는 독재자처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있지 않다. 이게 빨리 우리나라에서 뿌리 뽑혀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와 연공서열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해요. 미국보다. 더 심해요. 그 열쇠는 뜻밖에도 신뢰와 융화, 겸손. 겸손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막 동그라미 막 미친 듯이 치면서 겸손의 힘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김의 점. 여러분 겸손의 힘에서 섬김이라는 단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섬김의 정신을 강조하고 이를 구현하는 감독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진짜 강인함이라는 게 뭐예요?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아는 게 또 여러분 강인한 거예요. 인정이 필요할 때 인정할 줄 아는 거.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할 줄 아는 게 여러분 강인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를 수용하는 게 여러분 강인한 거예요. 그럼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강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너무 좋아요. 이게 마지막 쪽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는다. 유연함에. 강인한 사람은 괴로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강인한 사람은 괴로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다. 여러분이 서두르지만 않아도 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 욕구가 있어서 우리 뭘 자꾸 빨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싸웠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사과도 하고 이 사과도 그냥 명백하게 저 사람이 받아줬으면 좋겠고 다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고통, 불확실, 피로 등 그 어떤 괴로움이 닥쳐도 강인한 사람은 이를 감내하며 나아갈 길을 찾는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거나 억지로 뚫고 나가지 않고 목표 지점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쓰는 습관이 중요해요. 일단은 스페이스. 우리가 그러니까 불안정한, 불편한 상황에서 우리가 having the space를, 그러니까 어떤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쓰기는 최고의 스페이싱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시던 뭐 스케줄러를 쓰시던 아니면 여러분 반성 노트가 있으시던 아니면 블로그를 쓰시던 쓰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되고 산책하면서 메디테이션하는 이렇게 명상하는 습관도 자꾸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려면
정면을 돌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회할 때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 장애물을 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강인함은 이거는 겁쟁이인 거야. 회피하는 거야. 회피야 회피. 근데 요즘 시대 강인함은 뭐냐면 기다려야겠는데 그냥 이거는 포기해야겠는데 이거는 좀 그러려니 해야겠는데 그것만 돼도 여러분 삶의 퀄리티 행복도가 무조건 올라가요. 괴로움을 감내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을 강인함이라고 정의한다면은 근성 있게 버티거나 이악 물고 노력하는 일을 넘어 훨씬 넓은 시각에서 강인함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인함도 강인함인데 더 넓은 시각의 강인함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정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어떻게 대처할지 사고를 전환하면 해결책도 달라진다. 이거를 이번 챕터에서 계속 가르쳐줘요. 괴로움의 정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사고를 전환하면 해결책도 달라진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단계마다 다양한 기술과 접근법이 필요하다. 망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도구가 있어야 한다. 진짜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주변 지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겸손의 힘 진짜 너무 좋은 책인데 제가 여러분 이거 대국민 필독서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야 대국민 필독 세트다. 왜? 강인함의 힘이 솔직히 읽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겸손의 힘도 여러분 같이 읽죠?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곱씹다 보니까 인생책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진짜 한 세트로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오늘도 여기 겸손의 힘이 나오는데 다음인가 다다음 강의에도 이거 겸손의 힘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겸손의 힘 나왔을 때 이거 강인함의 힘에 나왔었던 내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실제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강인함의 힘은 이 퓨처셀프 대국민 필독서고요. 진짜 오랜만에 강인함의 힘이 대국민 필독서예요. 앞으로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는 딱 이 포맷으로만 제가 딱 할 거예요. 책! 그 다음에 너무 진지하니까 궁서체로 대국민 필독서 딱 이렇게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퓨처셀프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좋은 책이고 강인함의 힘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달리는 겁니다. 저는 신나요. 붕붕 떠요 지금. 이거 소개해드릴 생각에. 그 다음에 이거를 특강을 찍으면서 저는 리뷰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리마인드가 되면서 제가 너무 좋아요. 저는 시간 나면 이걸 원서로 이게 한 챕터 1까지 읽었나 2까지 읽었나 좀 초반부밖에 못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바빠서 이 원서 읽을 시간이 없어졌는데 좀 시간이 나면은 이걸 원서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볼 거예요. 그래서 강인함의 힘 대국민 필독서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2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